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진단 방법, 또 진단의 실제, 또 사각턱 수술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수술 계획이 정확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턱 절제술의 부작용, 과절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각턱 과절제의 흔한 부작용 증상은 이제 개턱이 됐다라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과절제로 인해서 하치조 신경관이 잘리면서 입술 감각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듯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게 수술 계획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턱 절제 시 과절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수술 필드가, 그러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입안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숙련되지 못한 수술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이 작거나 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술 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또 출혈이 많다거나 하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좀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제 제가 경험한, 제가 또 상담했던 환자들을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뇌에서 감각신경이 턱 부분으로 나와서 턱뼈 사이를 통과한 후 이렇게 멘탈 포라멘이라고 해서 하치조 신경이 뼈를 뚫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신경이 입술의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실제 수술 시에는 이 신경의 위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이 뼈 속에 묻힌 채로 각 치아의 감각신경을 담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멘탈 포라멘을 통해서 뼈 밖으로 나와서는 아랫입술의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손상되는 것은 과절제 시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 안에서 잘리는 경우와, 또는 수술 조작 시 과도한 입술 땡김, 시야 확보를 위해서 땡기는 조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멘탈 포라멘을 통해서 나온 멘탈 러브라고 불리는 신경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의 예인데요. 이렇게 우측에서 보시면 하치조 신경관이 거의 다 노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멘탈 러브가 나오는 관에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피질 절골과 과절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이 완전히 노출이 돼서 이쪽 입술이 감각이, 이쪽 아랫입, 오른쪽 아랫입술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고요. 반면에 왼쪽은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이 노출만 된 경우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출만 돼서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 뼈로 덮지 못하고 이렇게 노출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손으로 치거나 또는 턱을 괴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 압력이 가해졌을 때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거나 또는 전기가 오듯이 찌릿한, 이빨이 시린 듯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실 환자의 경우는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절제가 일어나면서 하치조 신경관이 아예 다 노출이 된 경우입니다. 다행히 신경이 완전히 잘리지는 않아서 입술의 감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래턱을 괴거나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동작만으로도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굉장한 전기 오는 듯한 느낌과 입술까지 찌릿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쪽은 그런데 반해서 신경관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과절제가 일어나서 개턱 증상은 있지만 이렇게 신경관은 보존이 돼서 감각에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악각이, 턱끝이 아주 과절제가 많이 일어나면 개턱 증상으로 많이들 호소를 하는 듯 합니다. 세 번째 보실 환자분의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하치조 신경관이 완전히 잘린 그런 경우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신경이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관의 시작 부위와 끝 부위는 보이고, 멘탈 러브가 나오는 이 부위, 멘탈 포라멘이 거의 노출이 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중간 부위의 하치조 신경관이 아예 잘려서 이쪽 부위는 아랫입술, 오른쪽 아랫입술은 입술 감각이 아예 없는 경우죠.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멘탈 포라멘이 나오는 바로 앞부분, 이 부분만 신경이
신경관이 노출이 되고 일부 손상을 받아서 턱을 괴거나 하는 동작을 하기 힘들고 또 이 부분이 완전히 신경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재건 수술에도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수술 시 시야가 좁은 위치이고 또 과도하게 얼굴을 작게만 만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신경관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수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종종 신경관이 잘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듯 합니다. 네 번째 보실 환자분 모습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관이 아에다 노출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얼굴의 가로폭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이쪽에 체부 쪽에서의 절골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신경관이 이렇게 노출이 돼 버리면 이쪽에 신경 손상이 있고 입술 감각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듯 합니다. 반대쪽은 그에 반해서 신경이 아에다 노출이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아예 신경이 거의 잘렸다고 볼 수 있고 귀 밑각은 아예 사라진 경우죠. 이 경우는 아마도 수술이 좀 익숙치 못한 선생님께서 이쪽 자르면서 이쪽 뼈가 쪼가리가 나면서 아마 떨어져 나간 흡수가 일어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까지 확인하기가 실제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3D CT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파노라마나 어떤 세팔로메트리의 AP 라테랄 사진만으로 신경관 위치를 추측을 하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환자분은 피질골 절골을 과하게 하면서 신경관이 외측으로 아예 노출이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신경관이 이렇게 뼈에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피질골 절골을 과하게 하면서 이쪽 바깥쪽 뼈 골절면이 절골면이 아예 신경관을 뜯고 나간 경우죠. 이런 경우 신경관이 아주 잘 보이고 노출이 됐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아예 또 살짝 끊어진 모습도 보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신경관 노출이 일어났고요. 다행히도 이쪽 아래쪽에는 약간의 구멍만 있을 뿐 신경관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얼굴을 정면에서 폭을 줄이겠다라는 어떤 욕심이 이제 이런 식으로 피질골 절골을 하게 되고 그때 조금 과하게 이 피질이 떨어져 나가면 신경관이 밖으로 아예 노출이 돼서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경우랑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수술이 잘 이루어진 듯이 보입니다. 귀 밑각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절골면도 아주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고요. 절골면도 아주 괜찮고 턱끝 폭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 이 절골도 이렇게 뒤에서 절골한 라인과 앞에서 절골한 라인이 특별한 계단 현상 없이 잘 잘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부위에서 신경관 노출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신경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출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보시면 이쪽도 신경이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기 모호한 상태인데 제가 미리 조금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쪽 부위에서는 신경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음영이 보이고요. 여기서도 살짝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서 요만큼이 신경이 노출된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출이 된 양이고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세히 보시면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경이 노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잘 됐다, 대칭적으로 잘 잘렸고 절골면도 매끈하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경관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는 신경이 끊긴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신경관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예 신경이 잘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이 노출이 되고 관이 노출이 된 모습, 이 가운데 있던 모습은 신경하고 관하고 같이 잘려나간 모습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신경관이 나오는 모습이 아예 없고요. 이쪽 끝에는 신경관 위쪽 면만 보이고 멘탈 포라멘하고 신경관 위치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아마도 수술할 때 이 신경 위치를 확인을 아예 못 하시고 또 수술할 때 수술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 된 채로 수술을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하악각도 많이 패인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이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아마도 그 당시 CT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2D 이미지만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절제가 된 듯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신경관이 노출이 돼 있고요. 반대쪽도 보면 이쪽에 위쪽에서 신경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그 관이 노출이 되면서 절골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노출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턱끝 절골하고 길이 연장을 위해서 뼈 이식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 라인도 굉장히 수술이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수술이 매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숙련된 선생님께서 수술해 준 모습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신경관이 노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턱끝 축소술이나 T절골 등을 통해서 길이 연장을 했을 때 이 부분에 2차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2차각 발생도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 수술해 주신 걸로 봐서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숙련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숙련된 선생님조차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관이 노출이 된 모습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경우인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피질골이 거의 없어진 모습이 보이죠. 얼굴을 최대한 갸름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두상도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무조건 얼굴을 갸름하게만 만들려 하다 보니 피질골 절골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한쪽 면만 절골이 일어난 게 아니라 뒤쪽 면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뒷면까지 떨어지고 신경관하고 같이 신경이 아예 같이 뼈랑 같이 뜯어져 나간 경우죠. 그래서 귀밑각도 아예 없이 이쪽 한 뼈만, 그러니까 하악각이 사각턱이 워낙에 양쪽에 단단한 뼈, 베니어 합판처럼 단단한 뼈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약간 성긴 뼈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쪽 판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뒷판까지 떨어져 나간 경우는 굉장히 이 뼈가 얇아져서 충격에도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작게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생기는 개턱 증상, 피질골 과절제, 또 사각턱 과절제 이런 모습들이 실제 수술 현장에서 많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런 모습들은 조금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CT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수술 전 신경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또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한 채로 무조건 많이 잘라주면 얼굴이 작아진다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이렇게 하악각 과절제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201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악각 수술을 하면서 입이 워낙에 작고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이 귀 뒤쪽을 절골을 하다가 이렇게 컨다일 프랙처가 버티컬하게 세로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톱이 가는 방향이 이쪽까지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사실 이 위쪽이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니 시야 확보가 안 되면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절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이 환자분 회복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2-3번의 수술을 더 진행했던 그런 조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초심자에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경험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경우이고 또 숙련된 의사도 어느 순간 조금 방심하거나 환자의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지난 한 3개월간 조금 준비했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또 숙련됐던 숙련되지 아니한 선생님이던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하악각 과절제를 방지하기 위한 입안에 삽입해서 절골면은 절골 라인을 이렇게 가이딩 해주는 수술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OPAID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거가 굳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술 받는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수술 경험 숙련도도 알 수 없고, 또 그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도 가끔은 실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조 장치를 통해서 수술 받는 분이나 수술하는 선생님들이나 조금은 안도감 있게 좀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작해 본 가이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OPAID라는 이 사각턱 절제 가이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자른다, 또 피질골절골을 많이 한다 라는 문제만으로 얼굴을 작게 만든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시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